봅시다. 3번부터. fx는 ax 이렇게 나와 있어. fx는 a의 x다. 그때 2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 fx 플러스 1 플러스 3fx가 성립한대. 이거를 그러면은 fx 대신 얘를 쓰면 돼요. 그지?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의 a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의 a의 x 플러스 1이고 3의 a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양변을 다 a의 x로 나누세요. ax가 다 있으니까 ax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2a의 제곱만 남지, 여기는 마이너스 5의 a가 남고 플러스 3 이렇게 돼. a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정리.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될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얘가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돼. 그럼 a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x 제곱이 될 거니까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의 세제곱이네. 그래서 8분의 1이라고까지 써주면 답입니다. 3번 됐고 14번으로 갑시다. 자, y는 a의 x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순서대로 해보자. 첫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지. 그러면 얘가 한번 이렇게 바뀔 거야. y는 a의 마이너스 x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2 해놓고 여기다 1, 4 넣으면 성립이지. 넣자. 4는 a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다니까 2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2가 돼줘야 되니까 a는 루트 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8번 17번 그림 그려야겠네. 오케이, 그리지 뭐. 이거 y는 4의 x, y는 2의 x, 여기가 k, 여기가 4분의 k.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c, d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오케이. 자, 이렇게 보자. 점 A의 x좌표를 A라고 잡아버려. 여기를 B라고 잡자.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을 거예요.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잡자. 배소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림을 잘못 그려놔가지고 지금. 일단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4의 a가 k이고 2의 b가 k예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2의 2잖아요. 그러면 2의 2랑 b랑 같고, b를 a에 대해서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 일단 y는 4의 x라는 거는
2의 2x고 이거를 평행이동 시킨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림을 보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4의 x, 2x 같다. 알려준 게 있나? 아, A, B 사이의 거리가 4를 줬네? 이 거리가 4를 줬어. 문제에서. 그럼 얘가 A 플러스 4야. 그럼 저거 할 필요 없겠다. 이거는 할 수 있겠네. 4의 A가 2의 2A니까 얘가 2A랑 같죠. 그러면 2A가 A 플러스 4니까 A는 4야. 그럼 일단 얘가 4인 거 찾았어. 그럼 걔에 따라서 얘는 8인 것도 찾았네. 그럼 K도 찾을 수 있죠. 4 넣었을 때 4에 이렇게 내니까 K가 엄청 크게 나오겠지만 4의 4제곱이면 2의 8제곱이니까 256이네. 얘는 256이에요. 그럼 얘도 알겠지. 4, 6에 24. 그러니까 나누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4분의 K면 64. 아, 다 되는구나. 64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고 CD 사이의 거리는 그냥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4의 C가 64야. 그지? 여기다가 4의 X에 대한 교점이니까 여긴 2의 X에 대한 교점이에요. 그러면 2의 D도 64야. 그러면 C는 3이죠? D는 8, 8에 64니까 6이네. 거리가 구해졌어요. 여기는 3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7번 끝났고 18번. P에서 만난다. 중점이 P. A, B의 길이. 제가 만나는 점이 P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일단 P가 어떤 놈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2의 x 플러스 1이랑 2의 x 플러스 1제곱이랑 같을 때 x가 얼마냐를 보면 되죠. 쓰자. 이렇게 되는 거. 1을 더한 거랑 지수에 올라간 거랑 같다라고 한다면 x값이 그렇게 큰 값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그죠? 생각을 해보면 2의 0제곱이 1이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1이고 x에 0이 들어가면 우변은 2가 되죠. 되죠. x가 0일 때 성립이네. 그러면 p라는 좌표는 어떻게 돼요? 0 넣으면은 양변이 다 2가 되니까 0,2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요점이랑 요점의 중점이 P니까 중점 좌표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두 점 주고 중점이 P다. 근데 그 좌표를 알아. 그러면은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X좌표 나와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Y좌표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일단 A 플러스 B는 0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FA 플러스 GB가 2니까 여기서 찾는 FA 플러스 GB는 1이야. 이 두 식도 정리할 수 있지. 근데 FA랑 GB를 그냥 식으로 적어보자. 그럼 얘는 2의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의
b 플러스 1, 이 1이야. 아, 4. 그럼 얘도 4. 넘어가면 2의 a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이 3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저렇게 만들어주는 놈을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 a 플러스 b가 0이고 그러면 얘를 써먹어서 여기 있는 변수를 하나로 바꿔버리자. 괜찮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버리자. 그러면 2의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3이 되게 해주는 거. (2의 a) 2의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그냥 2의 a를 양변에다 곱해버리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일단 2의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2는 3의 2의 a 제곱 이렇게 되고, 넘어가. 마이너스 3의 2의 a 플러스 2는 0 했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의 a 마이너스 2, 2의 a 마이너스 1 하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2의 a가 될 수 있는 거는 2거나 1인데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거나 0이거나네. 그쵸? 그러면 a, b, a가 0이면 b도 0이잖아. 같은 점이 돼버리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 a, b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어. 그럼 a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구할 수 있겠지. a는 1,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3이에요. b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넣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구했죠? 이렇게 놓고 a, b의 길이를 구해라. 빼서 제곱 루트지.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2 루트 2가 나와주면 되겠죠. 길이는 2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9번 갑시다. fx a의 x-m gx는 a분의 1의 x-m. 얘는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고 x는 3과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가 9분의 80이다. 그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m을 구해라. a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y는 a의 x였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 y는 a분의 1의 x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상태에서 저 두 fx랑 gx는 다 요 그래프들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죠? 그러면 원래 얘네 둘이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 a든 a분의 1이든 지수함수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 0,1이었죠. 근데 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 만나는 점도 평행이동 되겠지. 그치? 둘 다 들어서 옮긴 거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무조건 만나는 점도 평행이동돼. 그러면 얘가 어디 있었던 거야?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m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여기로 온 거야. 그 m이 1이죠. 그래서 m이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m은. 그렇게 해놓고 식을 다시 써. fx는 a의 x-1이야. gx는 a분의 1의 x-1이야. 이렇게 해놓고 3 넣었을 때 값이 9분의 80 차이가 나는 거지. 그죠? 그럼 일단 요거 좌표를 좀 써볼까? 3,a 제곱일 거야, 얘는. 그지? 1이니까 3 넣으면 제곱이니까 얘는 3,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줘도 되겠지.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야겠지? a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 게 9분의 80인 거죠. 양변에 a 제곱을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1은 9분의 80 a 제곱이야. 9도 곱해보자. 9 a 4제곱 마이너스 9는 80 a 제곱인데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9a 4제곱 마이너스 80 a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인수 분해가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9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와. 근데 fx가 저기 있잖아. fx가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 a는 1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와야겠죠? a 제곱은 9 따라서 a는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a도 구했고 m도 구했어요. 둘이 더하면 4다. 이렇게 해주면 19번 끝. (22번) 자, a의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 4분의 m-2n의 값은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1 mn이고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되고 y는 a의 x야. 할만할 것 같은데? 일단 얘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2개 있죠? a의 m제곱이 4야. 그 다음 a의 n제곱이 6이야. 이거 알 수 있죠? 대입해서 계산만 해준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f 4분의 m-2n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수에 얘가 들어간 거지. 이렇게요. 그럼 얘는 a의 4분의 m 나누기 a의 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계산하면 얘 그냥 계산해버리자. 4의 4분의 1이에요. 나누기 6의 2분의 1이에요. 맞죠? a의 m이 4고 a의 n이 6이니까 4분의 m이면 얘를 4분의 1 제곱한 거잖아. 맞아요? a의 m 제곱이 4니까 4분의 m 제곱이면 얘도 4분의 1 제곱해야 되지. 이거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4분의 1 제곱되면 원래 숫자에도 4분의 1 제곱하면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a의 n 제곱이 6이면 2분의 1 제곱 시켰으니까 얘도 2분의 1 제곱 시키면 얘기 나오겠지.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럼 일단 얘 지수 정리만 좀 해보자. 2의 제곱이 4니까 그럼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얘는 6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로 바꾸자. 그러면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2죠? 위아래로 루트 6을 곱합시다. 6분의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루트 3이 답입니다. 미리 설문조사를 좀 해보자. 정규반 수업에서 연휴 숙제가 많이 나올 예정인가요? 부원장님 반이니까 거의 살인이겠네. 성규쌤 반은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런 언질이 없었어?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특강 숙제에서 부담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왜? 많이 드릴까요? 중3 기본 특강은 내가 70문제 정도 줬거든? 그것보단 적게 줄게요. 일단 오늘 지수함수를 다 나갈 거고, 그거에 대한 책 숙제 나갈 거고, 플러스로 로그 연산 연습 정도 나갈 거야. 적당히 줄게요. 내가 원래 연휴만 되면 문제 숙제 내주는 거에 미쳐가지고 막 하는데, 그치, 특강에 이것까지 하려면 쉽지 않으니. 추석과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 추석 때는 정규반 숙제만 나가니까 많이 주면 그만인데 두 수업의 숙제를 다 해야 되니 적당히 줄게. 못 태우면 못 태우는 대로 문제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봅시다. 에이씨. 자, 23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8 Q P, 얘가 Y는 2분의 1 X, Y는 8의 X. Y는 8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얘는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는 없어요. 자, 2분의 1의 x를 지나가는데 얘가 y가 8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의 x가 8 되게 하는 x 찾으라는 거지. 근데 얘는 2의 마이너스 x예요. 근데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여기 보자. 8의 x가 8이야. 볼 것도 없죠? x는 1이에요. 그럼 여기는 1이지. 길이는 얼마예요? 4예요. 24번. 자, 두 함수 3분의 1x, 9분의 1x. 오케이. 자, 얘가 y는 3분의 1x, 얘는 y는 9분의 1x. 이렇게 돼 있고, 이 교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 넓이를 구하래.
높이는 3이죠.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가 3이니까 높이는 3이야. 요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요거만 찾으면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가 얼마인지. 그럼 3분의 1의 x가 3이야. 3의 마이너스 x가 3이네요. 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9분의 1의 x가 3이 되려면, 근데 얘는 9분의 1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3의 마이너스 2x가 3이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요 거리는 2분의 1인 거 찾았지. 넓이는 4분의 3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밑변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25번. (1) B 5 C 7 Y는 A의 X제곱 2분의 B 플러스 C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 오케이. 자, 그럼 얘에서 알 수 있는 거 두 개만 써보자. A의 B제곱은 5예요. A의 C제곱은 7이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 2분의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A의 B 플러스 C 한 거에 전체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지수 그냥 2분의 1만 빼낸 거죠. 그럼 얘는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 한 거에 2분의 1 한 거니까 결국 5, 7에 35 한 거에 2분의 1이야. 루트 35가 나와야 됩니다. 5번. (26번)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A는 (5제곱근 5분의 1) B는 5의 제곱분의 1 C는 4제곱근 5분의 1 자, 얘는 그냥 5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주면 되지. 자, 얘는 5의 5분의 1분의 1이에요. 얘는 5의 제곱분의 1이고 얘는 5의 4분의 1분의 1이지. 4제곱근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 5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주려면 분모에 있는 건 마이너스 달아야 되지. 이렇게 됐어. 지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5의 x제곱이면 밑이 5니까 1보다 큰 놈이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큰 놈이야. 클수록 큰 놈이야. 제일 큰 놈이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작은 놈이 크지.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얘예요. 그 다음 얘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27번) 얘도 대소관계를 나타내래요. A는 6의 제곱분의 1 B는 4제곱근 6분의 1 C는 세제곱근 6분의 1이야. 얘도 일단 루트를 지수로 바꿔보자. 일단 얘는 6의 제곱분의 1 그대로야. 얘는 6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 분의 1. 자, 얘는 분모에만 있어. 6의 세제곱근 3분의 1 분의 1이에요. 해놓고 다 올리자.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되지.
자, y는 6의 x도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함수예요. 지수가 커야 큰 놈이야. 그러면 지수 제일 큰 놈부터 보면 얘가 제일 크겠죠? 절대값이 제일 작으니까. 그러면은 b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얘겠지. 그 다음 얘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잘 되고 있죠? 밑을 똑같이 만들고 지수만 넣고 대소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밑이 1보다 크니까 y는 a의 x가 증가함수다 쓴 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28번 보자. 28번 낼까 말까 안 낼까 하다가 냈는데 이게 제일 극혐이에요. 얘는 개수가 많은데 대소 비교하기도 모자란데 제일 큰 놈이랑 제일 작은 거랑 곱하래 또. 해봅시다. 하나씩. 6제곱근 8 루트 2야. 그 다음 두 번째는 8의 2분의 3 곱하기 2의 4분의 1의 3분의 1. 그 다음 얘는 3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얘는 루트 세제곱근 루트 32. 그냥 장난질 좀 한 거지. 다 지수로 바꾸자. 다 지수로 바꾸면 8은 6제곱근만 있어요. 8의 6분의 1. 2는 2제곱근도 있고 6제곱근도 있어. 그럼 6이 12분의 1로 나와야겠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지수를 넣어서 곱해서 계산만 하면 되지. 8에 2분의 1 나오고 2에 12분의 1 나와요. 자, 얘는 2의 5제곱 분의 1이잖아. 그럼 얘 자체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얘랑 곱하면 2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32 2 생략된 거 다 써주고 곱하자. 그러면 32에 12분의 1인데 얘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12분의 5제곱까지 써줄 거고 한 번 더 합시다. 8을 다 2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의 6분의 1이니까 2의 6분의 3 되지 2의 2분의 1이에요. 그거랑 얘랑 더하면 2의 12분의 7로 나오겠지. 2로 정리만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8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2의 2분의 3이야. 그럼 더하면 2의 2분의 3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얘가 12분의 18이에요. 그럼 2의 12분의 19네.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원래대로 2의 4분의 5인데 그냥 12분의 1로 하면 15예요. 통분해 줄 거야. 얘가 2의 12분의 5죠. 그럼 제일 큰 놈은 얘네? 제일 작은 놈은 얘예요. 둘이 곱하래. 둘이 곱하면 2의 12분의 19 더하기 5니까 24예요. 12분의 24. 2지? 그래서 얘는 4예요. 30번. 프린트 숙제를 할 때 약간 제목학원의 진심이라서 프린트 제목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쓰는 편인데 우리 특강에서 한 번도 안 그랬지. 오늘 나갈 프린트 고민 좀 해야겠다. 30번. 30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A의 범위예요. 얘가 중요하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세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A는 n 플러스 1 제곱근 A의 n 플러스 2야. B는 n 플러스 2 제곱근
a의 n 플러스 3이야. c는 n 플러스 3 제곱근 a의 n 플러스 4야. 그러면 얘를 다 지수로 바꿔봅시다. 지수로 바꾸면 얘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될 거고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될 거고 얘는 a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야. 분모 분자가 1씩 차이 나죠. 그치? 분모 분자가 1씩 차이 나는데 분자가 1 커. 그냥 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돼. 2분의 3이랑 3분의 4랑 4분의 5랑 얘는 1과 2분의 1이고 얘는 1과 3분의 1이고 얘는 1과 4분의 1 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지? 그럼 분자 분모가 1씩 차이 나면 분모가 작을수록 큰 놈이네? 그지? 이것까지 이해되죠? 분모가 작을수록 큰 놈이야.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땐 A, B, C 순으로 되는 게 맞아. n이 자연수니까요. 그치? 지수는 다 양수잖아. 근데 이걸 봐야 돼.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야. 그럼 얘는 지수가 클수록 작은 놈이 되지.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요. 0에서 1 사이니까. 그러면 크기는 누가 커? 얘가 제일 커.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라서 1번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끝. 정리하세요. CPR 라이트 질문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애초에 숙제가 몇 개 안 나갔기 때문에. 27, 28까지였는데 혹시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나요? 질문? 여기는 없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 되겠네? 오케이. 오늘 진도를 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뭐 나가라면 나갈 수 있지. 나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2시까지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몇 쪽이죠? 29쪽이죠. 29쪽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일단 그래프를 한 번 더 봐야 될 거야 아마. 하나씩 따로 그리자. 이렇게 생겨먹었고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죠. 이렇게 해서 1 y는 a의 x제곱 0 a 1 사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겠지. 지수함수 기본적으로 일단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죠?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래프를 보면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그래프야. 얘는 쭉 내려갔어.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그냥 0에 가까워질 뿐이지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한정 지을 순 없죠. 그치?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0에 가까워져 있는 거고 얘는 무한으로 올라가고 있지. 수2를 하면은 무한대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없이 커진다 정도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반대로 마이너스로 갈수록 한없이 커지고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특정한 값을 정할 수 없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얘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범위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가 언제 나오는지 보자. 증가하고 있는 함수니까 범위 내에서는 제일 큰 쪽에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x가 n일 때 나와요. 그때 최대값은 a의 n제곱이 되겠지. 당연히 n을 넣었을 때. 이해되죠? 최소는 언제 나와? 범위에서 가장 작을 때 나오겠지? 작을 때. x가 m일 때 나와요. 그때 값은 a의 m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이 작지. 그래서 작을 때 최소, 클 때 최대예요.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반대로 나오겠네. 최대가 언제 나와? 범위에서 가장 작을 때 최대겠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x가 m일 때 나와요. 그때 최대값은 a의 m제곱이 될 거고, 최소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 n일 때, x가 n일 때 나올 거고, 그때 값은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a의 값이 중요해. 그쵸? a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a가 1보다 큰 값이 되면은 증가함수니까 최대 최소가 될 거고, 0에서 1 사이인 a 값이면 최소 최대가 되겠지? 이걸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최대 최소는 이렇게만 찾아주면 돼.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식에, 그러니까 지수에 식이 들어가 있어. x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두 가지로 나눠야 돼. a가 1보다 클 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지? 그럼 얘는 최대가 언제 나오는지 최소가 언제 나오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함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야. 얘는 감소함수야.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최대는 지수값이 제일 클 때가 최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 나와요? fx가 최대일 때 나와. 그때는 fx 대입해주면 되겠지. 값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럼 얘는 f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얘는 감소함수니까 최대가 언제 나오냐면 fx가 최소일 때 최대가 나와요. 그럼 얘는 fx가 최대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약간 개념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보세요. 증가일 때는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 감소함수일 때는 클 때 작고 작을 때 크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얘는 읽어만 보고 뒤에서 문제로 좀 볼까 싶은데, 그럼 얘는 끊었다가 가자. 자, 뒤에 봅시다. 30쪽부터 124번. 자, 정의역이 x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함수 y는 5분의 1에 x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마이너스 1은 디폴트 값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 얘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x 꼴이네 사실상.
그럼 얘 가지고 얘 범위도 설정해 줄 수 있지. 2x 플러스 1의 범위는 여기다 2배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2배 플러스 1, 3이지. 그러면 밑 모양을 봐야 돼. 5분의 1이죠. 그러면 클 때 최소, 작을 때 최대지. 그럼 얘는 2x 플러스 1, 이 3일 때, 사실상 x가 1일 때, 이때 최소가 나와.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나와. 이때 값은 얼마예요? 얘를 넣었을 때지.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25분의 124가 나올 거예요. 최대는 얘일 때니까 125 마이너스 1, 1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얘분의 얘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125분의 124분의 124니까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25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5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127번도 한번 봅시다. 자, 1에서 4 사이. 일단 x범위 줬고 여기서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해서 둘이 더하래요. 최대 최소 구해보자. 제대로 fx지 얘는. 자, 그럼 얘 가지고 요 범위 안에서 얘의 범위를 찾아야 돼. 결국은 x의 범위를 줬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범위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왜냐면 최대 최소 구하려면 지수의 최대 최소 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지. 얘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얘 최소 언제 나와? 2일 때 나와요. 그치? 그럼 x가 2일 때 최소 1이 나오겠네. 자, 이거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항상 이렇게 설명했거든. 최소가 2일 때 나와. 그러면 1에서 4에서 2가 어디쯤 있는지. 2는 여기쯤 있지. 그쵸? 1에 더 가깝지. 최대는 그럼 언제 나와? 아래로 볼록이니까 2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끝값에서 나오죠. x는 4에서 최대가 나와. 얼마야? 5예요. 그럼 일단 얘의 범위가 나왔지? 지수라고 하자. 지수의 범위는 1에서 5예요. 그러면 이 값 전체에 대한 최소는 3이고 최대는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네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46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진 않죠. 최대 최소 구해주는 방법. 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부분이 여기 나와요. 130번 봅시다. 그러니까 a의 x 이게 반복되는 고등수학 상에서 했지. 뭐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뭐부터 했어?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a의 x를 뭔가로 치환해줘야 돼. t로 하자. 항상 치환은 t로 하니까요. 우리도 t로 해보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130번으로 보자. 130번. 어떻게 나와 있어? y는 4의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5. 자, 이식 해석해보자.
4x도 있고 2x도 있어. 그럼 2x가 반복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2의 x를 t로 치환하세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t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4의 t야.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까지 되니?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다. 그죠? 이거요. 얘를 찢어보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죠.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붙고 얘가 t로 바뀌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4t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t의 범위부터 잡아줘야 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2의 x의 범위지. 근데 x의 범위 자체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x 전범위에서 2x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우리 2x는 어떻게 나와요? 0보다는 크죠. 이거 범위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t도 0보다 큰 거야. 그럼 얘는 t가 0보다 클 때 찾으라는 거죠. 최소값 언제 나와? 2일 때 나오죠. 1. 문제 없죠. t가 2니까. t는 0보다 큰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로 t가 2일 때 최소 나오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t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근데 t가 2면 2의 x가 2인 거잖아. 결국 x가 1일 때라고 해줘야 되겠지. 치환했으면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33번. 고등수학 절대부등식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서도 나와요. 133번.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인거지. 얘 이번에도 x의 범위는 주지 않았어. 그죠? 그러면 얘를 최소를 구하고 싶대.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를 봐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언제야? 고백값이 일정할 때지.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둘이 곱해서 계산하면 4의 x 플러스 1이랑 4의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얘가 4가 나오죠. 곱이 일정하네? 산술기하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 4는 얘가 2니까 4죠? 그래서 최소값은 4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2개만 풀어보자. 128번하고요. 그러니까 유형 6번, 128번하고 134번. 유형 8번에 있는 134번. 이렇게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채점 해보겠습니다. 일단 2개만. 128번은 2번이죠? 2번이고 134번은 5번입니다. 오케이. 오늘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뒤에는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어서 그 숙제를 좀 줄이는 시간을 줄게. 숙제를 좀 줄이세요. 그동안 나는 프린트 만들고 있을 테니까.
사실상 책 숙제가 거의 없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프린트를 조금 늘려도 되겠다. 자, 그러면 32쪽으로 가야 되죠? 지수 함수는 했고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정식을 푸는 건데 x가 지수에 있을 때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야. 첫 번째는 아주 쉬운 지수 방정식 중엔 제일 쉬운 유형. 밑이 같을 때 지수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A의 fx 식이 나오고 A의 gx라는 식이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둘이 같으려면 지수가 같아야 되겠구나가 보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서 풀면 될까요? 얘는 결국 이렇게 하면 돼. fx랑 gx랑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냥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계산해서 x 얼마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지. 얘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또 반복이 된대. 그러면 치환해야겠죠? 치환해야 돼요. 일단 1단계 AX를 치환, T라고 치환하자. 그냥 치환해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는데 핵심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주면 돼. T의 범위는 무조건 0보다 크다. T에서 범위가 생긴다는 걸 주의해서 얘를 T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다시 되돌려놓고 X가 얼마다 찾아주면 되겠지. 계산했더니 X가 음수가 나와. 그럼 걔는 빼주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아니지. X가 아니라 T가 음수가 나올 때는 T는 빼주고 음수인 값은 빼주고 양수일 때만 찾아서 X값 찾아주면 되겠지. 하나만 더 봅시다. 밑에 있는 개념. 이번엔 한꺼번에 보자. 배고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자면 거기에도 나눠져 있지만 지수가 같거나 밑이 같거나 이렇게 나와. 첫 번째, 지수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거기는 뭐라고 써놨니? 이렇게 써놨네요. gx의 fx제곱 hx의 fx제곱. 지수가 같으면 우리 그냥 지수 비교했을 때 대소 비교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지수가 같아. 그럼 밑이 큰 놈이 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수가 같으니까 밑 비교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그냥 gx가 hx다로 풀면 돼. 그죠? fx는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지?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밑만 비교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밑이 같을 때야. 하나 빼먹었네.
얘여도 되고 지수가 0이어도 되겠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gx, hx가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무조건 같은 값이 돼버리니까 1은 1이 되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밑이 같으면은 fx, fx로 돼 있지. fx의 gx제곱이랑 fx의 hx제곱이랑 같다. 그럼 얘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gx랑 hx랑 같다로 놓고 풀면 돼요. 이것도 되고 여기서 빼먹었지만 여기서는 써야겠지. 뭐예요? 밑이 1이 돼버리면 지수가 달라도 1이지. 그쵸? 그래서 fx가 1이 돼도 돼. 요것도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된다. 자, 잘 케이스를 잡아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만 잡아놓고 문제를 한번 가보자. 139쪽이에요. 아니 139번이에요. 방정식 16의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3 이 0이다.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놔야 되지. 그럼 얘가 2의 4제곱의 x니까 2의 4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니까 넘겨버려. 는 2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밑이 같아졌지? 지수만 같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4x는 x제곱 플러스 3이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죠? 근 구할 필요 없지?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근각에서 행각에 쓰면 되죠. 4 두근의 합 쓰면 되죠. 142번. 좀 어렵게 된다면 모든 실근의 합인데 내가 근각에서 행각에 써서 딱 풀어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뭐 허근이 나온다면 그건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허근 나오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실근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42번. 3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플러스 3은 0. 두 실근의 곱은 그럼 얘는 반복되고 있죠. 3의 x가 치환해 t로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3이 빠져나가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그럼 얘는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는 0. 그러면 t는 3의 x제곱이 될 거고 얘가 3분의 1이거나 3이면 되겠네. 그럼 x가 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1이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x의 곱을 찾아야 돼. 여기서 두근의 곱 하면 안 돼요. x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45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 모든 근의 합이 얼마냐? 라고 돼 있네. 단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얘는 미치 양수 이게 만들어주는 범위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는 지수가 같네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밑이 같아도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돼. 넘기고 넘기면 x가 2가 되죠. 요거 하나 찾았어. 이렇게 돼도 되는데
밑이 달라도 얘 둘이 같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지. 지수가 0이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데 x는 2분의 1보단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탈락.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랑 1 되지? 모든 근의 합은 3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48번도 보자. 자, 이제 연립방정식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저렇게 설명하고 끝이지만 문제 유형이 쟤네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봐봅시다. 연립방정식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곱하기 3의 y는 18. 그 다음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는 1. 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자, 얘는 지금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잖아요. 2의 x 3의 y가 나와. 얘를 다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2의 x는 라지 x라고 치환하고 3의 y는 라지 y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3의 라지 x 플러스 2의 라지 y는 18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라지 x 플러스 3분의 라지 y는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붙어 있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식 정리만 한번 합시다. 밑에 있는 식에다가 6을 곱해보자. 마이너스구나. 곱하면 밑에 식이 6 곱하면 3의 라지 x 마이너스 2의 라지 y는 6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되겠네. 6의 라지 x가 24야. 라지 x는 4죠. 그리고 라지 y도 구하자. 4 넣으면 3, 4, 12니까 여기가 6이 돼야 돼. 라지 y는 3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2의 x제곱이 4니까 x는 2고 3의 y제곱이 3이니까 y는 1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3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정리. 자, 유형 13번. 자, 2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쓰자. 151번. 2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 플러스 8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여기서 근은 항상 x를 얘기하는 거지.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자, 2의 x가 반복되고 있죠. 2의 x를 치환합시다. t로. 자, 그러면 플러스 1, 2가 빠져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앞에는. 그 다음 2에 4가 빠져나와 있어. 16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16t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 인수분해 됩니까? 일단 2로 나누자. 어차피 상관없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냥 2를 지워버려도 큰 무리는 없어요. 어차피 근구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은 어차피 양수이긴 하네.
둘 다 실근이네요. 그러면 이때 두근의 합은 8이야. 그러니까 얘의 두근을 2의 알파, 2의 베타인 거잖아. 그럼 일단 두근의 합 이렇게 써놓을까 그냥? 두근의 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여기서 구해버리면 되겠네. 2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몇 개만 해보자. 140, 143. 자, 유형별로. 두 번째. 140, 143, 146, 149까지만 풀어보세요. 응용 가지 말고. 33, 34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4개 풀어보세요. 자, 채점 해보겠습니다. 140번부터. 자, 140번에 5번이고요. 143번에 3번. 146번에 6. 149번은 1번입니다. 까지. 질문이 있다면 쉬고 나서 받겠습니다. 지금 쉴 건데요. 3시까지 쉬었다가 지수부등식 하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을 봅시다. 몇 쪽이죠? 36쪽이죠. 볼 게 몇 개 없는 단원이야. 왜냐면 지수방정식에서 다 했기 때문에. 유형은 거의 비슷해.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쭈르륵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지. 아까 앞에서 했지만 3분의 1이랑 2분의 3 있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밑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제곱만 하면 같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같게 만들 수 있을 때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fx, A의 gx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자. A랑 A분의 1이 있으면 하나의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냥 지수끼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건데 A가 0에서 1 사이일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치? 지수가 0에서 1 사이 분수인 경우에는 지수가 큰 놈이 작은 거니까 맞지?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생각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뤘던 이유도 부등식 쓸 때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이거 주의해서 해야 돼요. 부등식부터는 얘가 중요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A의 X를 T로 치환을 먼저 했죠. 치환을 해. 그래서 계산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T가 0보다 큰 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얘는 경우를 좀 나눠야 돼. 밑이 얼마냐에 따라서
1보다 크냐? 1이냐? 이렇게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지.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가면 되고, 밑이 0에서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밑이 1일 때는 좀 다르잖아. 왜냐면 1은 몇 제곱을 하든 1인데 얘가 부등식을 봤을 때 얘가 부등호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달라. 그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도 봐야 되고, 부등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도 봐야 되고. 자, 얘는 성립의 여부를 보는 거야. 얘는 이제 요 두 개는 부등호 방향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개념적인 이해는 되죠. 문제로 봅시다. 158번. 자, 부등식 81분의 27의 x, 3분의 1의 1-x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일단 3의 제곱, 거듭제곱꼴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81은 3의 4제곱이죠. 분의 27의 x면 3, 9, 27, 3의 세제곱, 3의 3x 이렇게 되고, 얘가 3분의 1의 1-x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얘를 바꾸자. 3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죠. 그럼 3의 x-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도 바꿔보자. 그럼 얘는 3의 3x가 되고 3의 4제곱은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을 똑같이 만들어줬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해하면 되죠. 3x-4랑 x-1이랑도 이렇게 되면 된다. 넘기면 2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x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 2가 제일 작죠. 그래서 얘는 2입니다. 1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161번 봅시다. (3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0보다 작다. 자, 일단 얘도 3의 x제곱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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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지. 그럼 정리 한 번만 하자. 3 곱하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8의 3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놓고 치환합시다. 3의 x를 t로. 그러면 식이 3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t 플러스 1 0보다 작다. 3을 곱해볼까? 9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3 0보다 작다. 9, 1, 1, 3 마이너스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얘는 9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니까 0보다 작다면은 안쪽으로 모이죠. 9분의 1 3 9분의 1 3 4, 2, 4, 2 t. 근데 얘는 3의 x제곱이 t니까 그럼 얘는 결국 x로 범위를 잡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죠. 이렇게 대주면 되겠다. 범위를 구하라고 했니?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1번입니다. 자, 164번으로 갑시다. 자, 부등식 x의 x제곱 플러스 1 x에 2x 플러스 9.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밑도 x고 위에도 x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밑이
1보다 크냐, 0에서 1 사이냐, 1이냐 가지고 보면 되겠죠. x가 1보다 클 때부터 보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 그러면 큰 놈이 큰 거지. 그러면 얘는 지수 비교만 하면 돼요.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4, 2이고 마이너스 4, 2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에서 x가 4 사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1보다 크다니까 정리한 범위는 이렇게 나와야겠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 1 사이일 때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9랑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얘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로 바뀌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돼. 돼요? 안 돼요. 겹치는 범위가 1도 없어요. 불가능. 자, 3번. x가 1일 때지? 1일 때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1의 제곱. 오른쪽은 1의 11제곱. 이거 돼요? 돼요.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1은 1이 되죠. 그럼 얘는 돼요. 그럼 x는 1도 되는 거네. 그러면 총 정리하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돼. 정색색 했으니까 1, 2, 3, 4, 4개죠. 딱 생각한 만큼 가고 있어. 책 숙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167번. 한 시간에 개체수가 2배로 증식하는 박테리아가 있다. 이 박테리아가 처음 개체수의 512배 이상으로 증식되는데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처음 개체수를 몰라요. 처음 개체수를 A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1시간에 2배씩 증가한대. 그러면 얘 곱하기 2에 N시간이라고 하니까 N시간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512배가 돼야 돼. 처음 개체수의 512배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양변에 A를 나누세요. 근데 512를 2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2의 9제곱이죠? 이렇게 되지? 밑이 같아. 지수끼리만 하면 돼. 9 이상이면 돼요. 최소 9시간이지. 5번입니다. 자, 부등식 끝. 오늘 진도도 끝.